안녕하세요.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신 분들이 채권자가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당황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온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사실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 개인회생 채권자나 파산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 괜히 쓸데없는 행동을 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나 파산에 따른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에 일단 채권 추심을 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넋놓고 있다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온 경우 소송에 대응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일단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의 임의이행, 즉 임의변제를 요구하게 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을 얻으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나, 담보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채무자의 은행예금이나 급여채권 등 채무자의 책임재산, 즉 채무자의 재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판결문 등이 있고, 집행권원 중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얻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을, 판결문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에서 과구원세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즉 이른바 가용소득이 변제재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의 재산이 변제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하고 있거나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나 판결과 같은 집행권을 얻게 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을 얻기 이전에 개시결정이 나온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으나, 개시결정 전에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거나 금지명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지명령에서 집행금지 대상으로 삼지 않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속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긴 하나, 법원에서 중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중지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인가결정 후에야 강제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으므로 재산 사용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혹시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한
만족을 얻게 된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할 필요가 없는 채권을 변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파산의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파산 재산에 속하게 되어 변제의 재원이 되므로 개인회생에 있어서 보다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대응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 전 생활에 필요한 가전 등에 관하여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단 파산 선고 전까지 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얻는 것을 막을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하여 진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명령 신청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하게 되고 법원은 지급명령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소송 절차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고 채무자가 답변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답변서를 송달받은 다음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 지정 전에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변론기일이 진행된 다음 변론기일 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판결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판결 선고 기일 전에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는 달리 상당한 개월수 동안 채권자가 집행권한인 판결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의 단계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하므로 절차 진행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 전이거나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온 경우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금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보통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잘 하지 않으므로 응소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집행권한을 얻어 금지명령이 대상이 된 재산 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중지명령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인가결정 후에 압류해제,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응수하여 두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응수하여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가 집행권한을 얻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아두고 먼 시간 동안 보존 준비를 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시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소를 제기하여 온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 즉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인 경우에는 누락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면책 결정에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온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를 제기하여 온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 부속 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에 기재한 다음 이를 회생 중인 사건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제기하여 소송에서도 응소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즉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공고일 다음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온 경우입니다. 해당 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누락된 채권이므로 해당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소송 행위를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판례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새로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행의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소 제기가 금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채권자가 확정 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굳이 응소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법원이 개시 결정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이에 기초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집행 취소를 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내용, 해당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인가결정 후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온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채권자들도 실수를 하기에 채권자가 인가결정 후에 소를 제기하여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법원이 모르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집행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가결정문, 인가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 등을 첨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이라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먼저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수한 업체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수한 업체라는 내용을 답변서에 적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가결정문, 인가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아닌 자가 소를 제기하였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파산에 따른 면책과는 달리 개인회생에 있어서 누락된 채권은 악의, 즉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먼저 소멸시효 완성이나 기타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만약 위와 같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변제하는 방법과 기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한 다음 누락된 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 결정 이후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소를 제기한 채권사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이거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업체인 경우 면책결정문,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을 첨부하여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채권자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소를 제기한 채권사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아니거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는 소매시효 완성이나 기타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별도로 변제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고 하거나 하였는데 채권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전, 파산 및 면책 신청 후, 파산 선고 전 채권자가 소를 제기해온 경우입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경우 파산 및 면책 신청만으로 채권자의 소송 제기나 강제 집행을 막는 효력은 없고 개인회생과 같은 금지 및 중징 명령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면제재산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면제재산에 대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을 얻어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응수하여 채권자의 집행권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하고, 만약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을 가지고 있거나 파산 선고 전 집행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서 면제재산에 대한 중지 및 금지명령을 받아 집행을 저지하여야 합니다. 일단 채권자가 집행권을 얻는 것을 막아둔 다음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면 선임된 파산관계인이 해당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파산관계인과 협력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파산 선고 후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온 경우입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 파산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파산관계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와 동시에 동시 폐지 결정이 이루어지면 파산관계인이 선임되지 않기도 하는데, 동시 폐지 결정이란 파산 재단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 즉 종결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동시 폐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파산관계인이 선임되지 않고 여전히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권자의 소송에 응수하여야 하나, 동시 폐지 결정이 있을 정도의 경우라면 사실상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응소의 실익 자체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책결정 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판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 없으나 면책결정 후에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면책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판결 확정 전에 면책결정문,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 등을 소송 진행 법원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20페이지 결정 내지는 파산 종결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에서는 파산관계인을 선임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파산관계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계인이 선임되면 채무자의 재산 중 파산재단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계인에게 모두 속하게 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 선고 후에는 채무자가 아닌 파산관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것이 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라고 한다면 누락된 채권이므로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법원에 채권자 목록 수정 신고를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는 파산 선고 결정문과 수정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라고 한다면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파산 선고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파산에 따른 면책 결정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온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인 경우에는 면책 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을 첨부하여 해당 채권은 면책 결정에 효력이 미치는 채권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을 양수한 업체인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을 양수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온 경우에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을 첨부하여 해당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이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나 만약 그렇지 않고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소매시효가 완성된 채권인지 악의, 즉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인지 등에 대한 법률 상담 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를 다투어야 하고 다툴 여지가 없다면 별도 변제를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등 다른 제도의 이용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파산 및 면책 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온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이나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리인 사무실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